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요, 방금 말씀드린 4개의 저장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자, 포워딩을 한번 다시 해볼 거예요. 포워딩. 자, 포워딩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저는 데이오 패키지 하나 새로 만들었고요. 서블릿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서블릿. 자, 있으니까 번호를 좀 붙여줄게요. 3으로. 그냥 나머지는 피니시 하시면 되고요. 자, 필요 없는 거 다 지웁니다. 2개 떼고 다 지울게요. 자, 서블릿 하나 만들었죠? URL 패턴을 이렇게 테스트 서블릿 3으로 들어오면 이 2개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이름이 달라가지고 여기가 조금 다르네요, 그죠? 여기를 이렇게 3으로 바꾸면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용하던 방식과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레이 리스트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른 서블릿으로 보내는 방법은 포워딩을 한다라는 개념이죠. 포워딩. 자, 그래서 포워딩의 개념은 여기에서 작업하던 내용을 다른 객체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까지 했던 작업은 잘 저장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잘 작업한 내용을 저장해놓고 저장된 걸 그대로 이제 넘겨주는 게 포워딩입니다. 작업을 이어서 하게 돼요, 받는 쪽에서. 자, 그럼 이 A 리스트를 이제 어디에다가 할 거냐면 서블릿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서블릿을 2개를 만들겠습니다. 얘는 테스트 서블릿 2 정도로. 얘도 쓸데없는 거 다 지울게요. 됐죠? 그러니까 서블릿 3번과 4번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출을 하면 4번, 이렇게 호출하면 3번이에요. 테스트 해볼게요. 출력으로, 콘솔 출력으로 3번 서블릿, 여기는 4번 서블릿.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서버를 올려줘야겠죠. 스타트로 서버 올려주시고,
이거 앞에 빼먹었네요. 이거. 저 앞에 요거 슬래시에 넣어주세요. 혹시라도 안 나오신 분들은 넣어주시고 다시 자, 그래서 여기서 블로운 넘버 127.0.0.1 9000번 JSP 테스트 서블릿 3번 이렇게 하면은 3번 서블릿이 불러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4번 서블릿. 자, 두 개의 서블릿이 이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 A 리스트를 이제 얘가 만들어서 얘가 출력하게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려면은 리퀘스트. 자, 리퀘스트 .set attribute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A 리스트라고 이름을 주고 A 리스트를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가져야죠. get attribute로 가져오면 되죠. 리퀘스트 A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으니까 동일한 이름을 이렇게 가져오면 array 리스트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리퀘스트로 get attribute 할 때는 여기 들어있는 게 인트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스트링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뭐 array 리스트가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동 형변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출력이 잘 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서버를 내렸다 올리면 자, 3번 하면 3번 서블릿이 실행이 되면서 이것들도 실행이 돼서 저장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으로 가면 자, 에러가 나죠. 왜냐면 A 리스트가 null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A 리스트를 해서 여기다 넘겼는데 이게 null이라서 못 가져오고 에러가 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request get request dispatcher. 그러면 디스패처라는 게 나온다 그랬죠? 리퀘스트 디스패처. 이렇게 저장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패스는 포워딩 하고 싶은 목적지를 이제 주소로 적는 거죠. 저희는 테스트 서블릿 포. 자, 잠깐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디스패처 forward. 자, forward라는 메서드로 여기에다가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3번) 해서 한번 실행을 했고 4번 서블릿에서 출력이 되고 있어요. 요거죠, 요거. 지금 4번 서블릿 출력된 후에 여기서 딸기, 바나나, 오렌지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예요, 그죠? 그냥 넘기면 안 되고 그냥 저장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 리퀘스트랑 여기에서의 이 리퀘스트랑은 전혀 다른 리퀘스트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포워드라는 디스패치를 이용해서 포워드라는 걸 이용을 해야 이 리퀘스트가 여기서 작업했던 이 리퀘스트가 여기에 그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좀 도식화를 해보면 이래요. 자, 요청이 들어와요. 3번 요청과 4번 요청이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3번 요청과 4번 요청이 들어오겠죠. 3번 요청은 테스트 서블릿 3번, 그죠? 그리고 4번 요청은 테스트 서블릿 4번.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요거랑 요거. 그러면서 두 개 메소드가 실행이 되겠죠. 자, 그때 이제 두 개 메소드가 실행될 때 이렇게 두 개를 넘겨봤습니다.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그럼 얘가 실행될 때 요 리퀘스트 하나를 받을 거고요. 얘가 실행될 때도 이렇게 리퀘스트 하나 받겠죠. 그러니까 따로 받는 거예요, 리퀘스트는. 각 요청 서블릿마다 리퀘스트 객체는 따로 받습니다. 저장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3번에서 어레이 리스트를 여기다 잘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4번에서 출력하려고 하면 4번에서는 요거 출력하겠죠, 요거. 그러니까 여기를 바라봐서 여기서 꺼내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A 리스트를. 그죠? 근데 여기 없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못 꺼내온 거고요. 자, 대신 이제 3번에서 저장한 다음 뭘 했어요? 포워딩을 했죠, 포워딩. 그러면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넘겼죠. 그 말은 얘가 작업하던 리퀘스트 이 객체가 이렇게 넘어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정확히 똑같은 게 들어있겠죠. 그래서 테스트 4는 얘가 저장해놨던 거를 자기 거에서 꺼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포워딩을 했기 때문에. 포워딩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포워딩의 이제 작동을 알았으니까, 자, 이제 뭘 테스트 해볼 거냐면 저장소. 자, 페이지, 리퀘스트, 그리고 세션, 이것도 영어로 하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여기 4개의 저장소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만들면, 객체를 이렇게 만들면, 자, 예를 들어 테스트 서블릿이다. 테스트 서블릿 3번 객체가 만들어지면 여기 이렇게 두 개시라는 메소드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얘한테는 뭐가 주어진다? 이걸 뭐라고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리퀘스트 라고 이름 지어진 저장소가 있어요. 그럼 저장소예요, 그냥. 여러분 셋 어트리뷰트 같은 걸로 여기다 막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요청이 하나 들어온다. 요청이 들어오면은 서블릿 요청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서블릿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서 만든과 동시에 리퀘스트가 하나 얘한테 발급이 돼요, 이렇게. 요청이. 그럼 요청이 또 들어온 거, 또 다른 요청도 있을 수 있죠. 뭐 요청 2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요청 2 할 때도 그 요청을 처리하는 서블릿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한테도 뭐가? 이거랑은 똑같이 생긴 리퀘스트 저장소가
얘한테도 발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그 요청을 처리하는 서블릿이 생성이 되고 모든 서블릿한테는 개인 리퀘스트 저장소가 하나씩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서블릿이 셋 어트리뷰트 같은 걸로 막 저장을 하죠. 지 거 쓰는 거예요. 지 거 저장소. 또 다른 서블릿이 셋 어트리뷰트, get 어트리뷰트 하는 거는 지 거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작업한 거를 얘가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얘는 얘 거 쓰고 얘는 얘 걸 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저장소를 공유하기 위한 게 포워딩인 거고요. 됐죠? 자, 그럼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수업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 HTTP 프로토콜이라는 웹 배경 지식에 HTTP 프로토콜이라는 링크가 있어서 열어보면 HTTP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보세요. 그래서 요청을 보내면 응답을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 작동 방식이에요. 자, 근데 주요한 특징이 있는데 Connectionless and Stateless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HTTP라는 게.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서버에 한번 연결을 하고 요청을 해요. 그럼 하나의 요청을 받으면 서버가 응답을 하고 연결을 끊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서버가 있어가지고 서버한테 말을 걸어요. 안녕 이러고 말을 걸어요. 그럼 서버가 너 누구니? 그래요. 그래서 나 A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서버가 응 A구나 응답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이렇게 말을 걸면 얘가 또 물어봐요. 너 누구니? 하면서 나 아까 A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서버는 이 A라는 것을 연결했다는 것을 기억해 놓지 않아요. 기억을 하려면은 자기가 계속 그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자원 소모인 거죠. 그래서 A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려면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힘든 거 싫어해서 한번 A라는 사실을 알고 뭔가 해준 다음에 A라는 사실을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그럼 A가 다시 뭐 물어봤을 때 너 누구니? 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비연결성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HTTP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자, 그래서 장점 단점이 있는데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면 이 서버한테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서버가 요구하는 사람 다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하가 많다라는 단점이 있고 얘가 한번 일을 해주고 이제 누군지 기억을 잃어버리면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서버 입장에선 편해요. 대신 서버한테 말 거는 입장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매번 자신을 밝혀야 되니까 서버한테. 자,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장점은 서버에 부하가 적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단점은 사용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근을 해서 뭔가를 요구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서버가 함부로 해주는 게 아니라 너 누군데? 내가 너한테 해줘야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 너의 신원을 밝혀라. 서버가 서비스를 제공할 건데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 인증된 고객한테 해준다. 이게 뭡니까? 이게 로그인이잖아요. 그죠?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을 완료해가지고 인증을 한 고객한테만 서비스를 해주는 게 이제 로그인 필요 기능이죠. 그 결제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여러분 꼭 로그인 해야 되잖아요. 로그인 안 하면 기능 이용을 못 하죠. 서버가 고객이 뭐 해달라고 하면은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야, 너 누군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증된 사람이라면 서버한테 나 아이디가 뭐고 비밀번호가 뭐인 사람이야 라고 한번 알려주면 서버가 찾아보겠죠. 자신의 장부, DB를. 그래서 너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다른 페이지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서버가 또 뭐라고요? 너 누군데? 그러는 거예요.
아까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서버는 기억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HTTP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연결이 계속 서버가 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그인을 해놓고 저희가 이렇게 로그인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그인 필요한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자, 메일 이렇게 누르면 메일 로그인 필요한 요거 메일 딱 누르면 로그인 안 해도 바로 로그인한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라면 누르면 또 로그인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로그인했다는 사실을 이 페이지에선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옮길 때마다 계속 로그인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HTTP가 계속 연결을 끊어버려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로그인, 대표적으로 로그인 기능 같은 경우는 서버에게 우리가 로그인을 한번 해놓으면 우리가 로그아웃이라는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서버가 계속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HTTP는 기억 안 한다 그랬죠. 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로그인을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로그인을 처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로그인 처리 기능이 있다. 그러면 로그인을 만약에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성공을 해서 이 서블릿에서 지금 요청한 사람의 로그인 정보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놔요. 됐죠? 그리고 요청 2에서 방금 똑같은 사람이 요청 1도 하고 요청 2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이 로그인 처리하는 서블릿 거는 다른 서블릿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는 요 정보가 없죠. 그래서 로그인 처리를 못해서 다시 물어봐야 돼요. 얘는 다시 로그인 처리를 위해서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를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 요청이 우리가 페이지가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 다양한 요청이 있을 수 있죠. 게시물 등록, 댓글 등록, 좋아요 체크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의 요청이잖아요. 그런 거 할 때마다 로그인 처리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여기서 로그인 처리를 해서 저장했다라고 하면 얘가 로그인 처리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로그인하고 있는 정보를 넘겨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포워딩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포워딩을 하면 되긴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서블릿마다 각각 저장소가 따로 발급이 되니까 지들 거 사용하니까 얘가 얘 걸 알려면 얘가 이렇게 보내줘야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얘도 이렇게 쓰고 얘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저장소를 둘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저장해 놓은 거를 얘가 얼마든지 가져다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따로 개인한테 발급이 되는 거예요. 서블릿 개인한테. 이 저장소는. 근데 좀 대의를 위해서 모두가 합심해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저장을 할 때는 개인 거 말고 얘가 저장해놨던 거를 얘가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장소를 공유하자. 서블릿끼리 공유하는 저장소를 만들자. 라고 해서 더 큰 저장소를 만들었는데 이 저장소의 이름을 세션이라고 지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장소는 똑같은데 리퀘스트 저장소는 각 서블릿이 하나씩 발급받아서 쓰는 거고요. 개인 사물함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션은 모든 서블릿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용 사물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요거는 잘 보시면 저희가 이걸 좀 줄여볼게요. 이제 좀 크게 줄여볼게요. 자, 이게 지금 누구한테 일어나는 겁니까? 한 명의 고객 홍길동이라는
고객이 우리의 페이지를 이용을 할 때, 이렇게 이용을 할 때 여기서 다양한 요청이 이렇게 파생돼서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청과 요청을 모두 이 한 곳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세션이라고. 자, 근데 만약 새로운 사람, 이제 홍길순. 자, 홍길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접속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용을 하려고 해요. 요청을 해요. 자, 요청 4번 요청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근데 만약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 서블릿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 요청 사에 대한. 자, 그리고 이 세션이라는 게 모든 서블릿이 공유하는 저장소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얘도 이렇게 이제 얘를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 홍길동이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한 정보를 만약 여기다 저장을 했다라고 하면 홍길수는 뭐 한 거예요? 지금 로그인 하지도 않았는데 로그인 돼 있는 상태로 정보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로그인을 했을 때 로그인한 사람의 정보를 여기다 저장을 해서 우리가 로그인 여부를 체크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홍길동이 로그인을 했는데 홍길순도 로그인한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홍길동이랑 홍길순이 따로 가려면 홍길순은 홍길순만의 또 어떤 이 세션이 있어야겠죠? 그죠? 얘랑은 이제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사용자가. 그죠? 자, 그래서 이 리퀘스트 저장소가 어떤 요청에 대한 서블릿, 그 각 서블릿에서 하나씩 발급이 되는 저장소라고 하면 이 세션은 하나의 연결에 대해서 발급이 되는 저장소예요. 하나의 연결. 그럼 연결 구분을 어떻게 하냐? 서로 다른 브라우저를 서로 다른 연결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용하는 브라우저 A와 이 사람이 사용하는 브라우저 B가 있으면 브라우저가 다르잖아요. 그럼 얘를 다른 연결로 봐요. 새로운 연결로. 그렇죠? A 브라우저에서의 연결, B 브라우저에서의 연결로 보고요. 이런 연결을 보통 우리가 세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션 저장소는 뭐다? 각 연결에 부여되는 저장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걸 좀 한 번만 떠줄게요. 이렇게 또 줄여서. 자, 그럼 이런 연결이 또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이 연결 상관없이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무조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다 라고 하면은 역시 모든 세션, 이 홍길동이 연결했을 때도 홍길순이 연결했을 때도 공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모든 브라우저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장소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퀘스트 저장소, 세션 저장소, 어플리케이션 저장소, 그리고 이거보다 더 작은 단위인 페이지 저장소가 있는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잘 안 쓰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장소의 범위가 훨씬 더 커지죠. 그래서 내가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가 연결 단위에서인지 어플리케이션 전반인지 하나의 요청인지에 맞게 저장을 하시면 돼요. 로그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로그인 연결을 하고 로그아웃 하는 전까지는 모든 요청이 다 이 세션을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로그인 처리 같은 거를 세션에도 안 하고 리퀘스트나 어플리케이션에다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로그인 유지가 안 되니까 계속 로그인을 물어봐야 되고, 여기다 하면 얘가 로그인한 거를 얘가 로그아웃 해버리면 나는 저절로 로그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각 연결이 공유하는 데이터니까.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안 되겠죠.
정확히 세션에다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저장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일단 이 리퀘스트랑 세션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 어플리케이션까지 좀 10분 쉬었다가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현상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